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안성훈 선생님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연구를 맡고 계신 경인교대 안성훈 교수님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희가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지적질 하셔도 됩니다. 알려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죠. 네, 그리고 대월초에 계신 장영진 선생님께서 기존 디지털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점을 교사 입장과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기능,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작 자료,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문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단말기에 저장되는 게 다였죠. 단말기에 저장되면 우리가 단말기를 일일이 보러 다니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위두랑에 뭔가를 내보내야만 교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선생님들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 수학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단계를 선생님들이 주었을 때 이 아이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도 못한다. 그럼 거기에서 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그 문제가 주어지는 거. AI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학생에게 맞는 문제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을 잘해. 그러면 대분수 쪽으로 또 분모가 다른 분수를 또 계산하게끔 심화형 문제를 준다. 즉, 목적은 제 생각에는 맞춤형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 개개인별로 맞춤형 수업을 세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교사가 AI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 면에서는 내가 어느 만큼 안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스스로 평가해보고 내가 모르는 걸 교과서 안에서 또 하나 세팅된 대로 찾아 들어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 내가 이걸 잘 모르면 이걸 알아갈 수 있는 힌트를 계속해서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핀란드의 수학 시간을 사례를 소개해 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딱 어떤 랩실처럼 생긴 대로 쫙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기 아이디를 딱 로그인하면 학생이 그 수학 단계를 A부터 I 단계까지 쭉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기 그 수준에 맞는 수업에 딱 들어가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없냐? 그게 아니고 선생님은 주변 개관 순시하면서 학생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진도 나가듯이 하더라도 안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습 동기를 좀 일깨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AI 인공지능 교과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인에게 딱 맞는 그 교과서가 주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영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어 전문가이신 이혜진 선생님.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디지털 교과서로 오늘도 사실은 영어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랩업 문제를 아이들이 풀었어요. 그럼 단어 문제를 다 풀었는데 저한테 모든 것이 전송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교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맞췄는지를 그쵸. 일일이 보면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틀린 문제는 얘들아 너는 심화를 풀어, 너는 보충을 풀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AI가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대하는 이제 AI 프로그램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교과서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AI가 개발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와 접목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요. 제 PC를 보여주시면 어떤 식으로 수업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학년 아이들과 수업을 한 건데
칠리푸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어요. 바보 그러니까 같은 음식?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do you want blah blah 이거를 배우는 단어 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두 가지를 정하고 그 네. 음식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이들이 이제 사전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사전 네. 검색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구글에서 찾든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찾아라. 그리고 꼭 영어의 여러 가지 발음을 듣고 따라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오이와 스파게티를 이제 찾아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많은 AI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네. 제가 이제 엘보아트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영어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배운 키 센텐스를 입력합니다. Do you want some cucumber spaghetti를 입력을 하면 이 AI가 그 문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 some cucumber spaghetti 했더니 이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 이미지를 너가 만족하냐? 그럼 이제 사실은 두 명에서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 두 명이나 모두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더 좋은 것이 아까 또 질문해 주셨듯이 토의 토론 활동할 때 되게 좋아요. 애들이 너희가 원한 오이 스파게티가 이거야? 아니야. 그러면 덧붙여. It's red라고 덧붙여. 빨간색이야? 아니면은 핫이라고 덧붙여. 아이들이 바꿔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것들이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더 시켜라 라고 해서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한번 해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AI 프로그램이 만들어준 거고. 저런 게 들어오면 좋겠다. 교과서에 그런 네. 표현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제 요렇게 해서 Do you want some ramen sandwich?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Do you want some eggplant juice?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가지라는 표현, 그런 표현도 배우면서 사실은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리얼하게 안 나타나는데 너무나 즐겁게 이 표현을 수업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퀼봇이라는 AI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6학년으로 가면은 문법 시간에 되게 문법이라든지 쓰기 시간에 아이들은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려는 어떤 습성이 좀 있어요. 어순이 다른데. 그래서 안 되면 번역기를 돌리고 싶어 해요. 네. 근데 번역기를 돌리면 예를 들면 아이들은 멍 때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죠. 멍 때린다. 근데 이제 그거를 번역을 완벽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표현을 아직까지 우리 수준에서 그대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말해줘도 번역기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쉬우니까 편하니까. 쉽고 편하니까. 그럼 대신 다시 너가 이거 읽었을 때 맞은지 알아? 그럼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 수업을 할 때 이 AI는 도구이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퀼봇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아이들이 쓴 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줘요. 무엇을 이용하냐면 유희어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을 봐주시면요. 아이들이 지금 이거는 내가 어떤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 쓰기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 편지를 쓰면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제 수영장에 갔다. 참 재밌었다. 나는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았다. 참 재밌었다. 모든 일기의 끝은 참 재밌었다. 영어로 글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모두 I'm happy로 끝납니다. 모든 끝은 I'm happy, I'm happy. 그러면 퀼봇에 I'm happy를 넣으면요. I'm so happy가 지금 I'm overjoyed도 있고요. I'm thrilled도 있고요. 그렇죠. 이 단어에 excited도 있고, 이 단어에 저 지금 제가 캡처본이라서 그런데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시노놈이 그러니까 유의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유의어를 보면 아이들이 또 유의어를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토론이 일어나요. 그럼 너희가 진짜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뭔지를 골라서 그거에 맞게 써라. 근데 또 가끔 얘가 맞게 썼는데 또 바꿔줘요. 그럼 네가 맞게 쓴 거는 너가 주인이니까 그대로 살려놔야지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쓰기 시간에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미숙하다 보니 이 퀼봇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류가 나요. 그럼 이제 또 서로 공유한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고쳐쓰기를 계속을 하는데, 이제 사실 저는 AI 교과서가 영어 교과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급을 기대를 하거든요. 이 정도면 나오면 좋겠네요. 영어를 하면 사실은 왜냐면 언어는 계속 변하는 거고, 그쵸.
그 살아있는 표현을 계속 표현이 바뀌니까. 들어있는 것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의 개발 방향은 아이들의 그냥 그 학습 능력, 뭐 얘가 쓰기가 부족하면 쓰기를 조금 더 줄 것 같고 읽기가 부족하면 읽기를 주는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런 이제 식으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말하기, 예를 들어서 말하기에 오류가 있었다. 우리 녹음 기능이 있었잖아요. 네, 디지털 네, 교과서에. 네, 근데 그 지금 있는 녹음 기능은 단순히 녹음만 해서 전송하는 기능인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녹음에서 오류가 나왔을 때 띠용 한다거나 네네. 그런 기능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힌트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기 기능에 또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댓글 올려주신 우리 안성훈 교수님 댓글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성훈 교수님 댓글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취지와 특성도 정확하신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았네요. 떨고 있었는데 맞았습니다. 송미준 선생님이 선생님 발음 따봉이래요. 네, 이렇게 훈훈하고 재미있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문 몇 곡지 남았는데요. 계속 가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신초 박은진 선생님께서 디지털 교과서가 나왔었지만 사실 잘 활용이 안 됐었습니다. 다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제 생각에는 두려워 마시고 일단 발을 적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써봤을 때 편리하게 써봤을 때 많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보기 좋은 떡, 먹기 좋은 떡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건 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도전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일단 무조건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한 3번 이상은 망한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을 하신다면 꼭 앞에 미리 기능 훈련, 이런 회원가입, 이런 차시를 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시작만 하시면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답변이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선생님께서 학급 단체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단체 아이들. 네. 3월 2일에 딱 학생들 2023년 그다음에 우리 학교 이니셜 그다음에 학년 반 번호 해가지고 쭉 일괄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디 비번만 한번 안내해 주시면 일단은 아이들이 쉽게 접속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그동안